자, 요새 보니까 또 핫하더라고. 저도 이거 사실 예약 오픈할 때 저 네이버 초식에 키고 대기했었거든요. 6월달까지 지금 풀이에요, 예약이. 메뉴는 디너 테이스팅 코스 하나고, 이 코키지 때문에라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 왜냐면 코키지 20만 원이 뭐 업계에서 봤을 때는 파격적이긴 해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 올려서 하는데 많이 못 봤어요, 저는. 결국은 그런 거죠. 매장에 있는 와인 먹어라라는 건데, 뭐 이건 이해합니다. 뭐 레스토랑의 방침이니까. 요새 70만 원에 한 끼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보다는 수긍도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예전에 막 한 끼에 70만 원 하면은 막 진짜 댓글이 공격적인 게 되게 많았어. 뭐 돈지랄이다, 뭐 얼마를 남겨 먹으려고 하냐,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 작년에 이제 그 흑백요리사 나오고 약간 그런 게 더 많이 나온 이후로는 뭐 7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저 정도의 네임밸류면은 받을만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조금 늘었어. 조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파인다이닝이 순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또 있더라고, 댓글 보니까. 왜냐하면 이 파인다이닝이 수익이 남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 컨텐츠들이 올라왔어. 뭐 제가 한 3, 4년 전에 한 것 제외하고도 이런 교양 채널 이런 데에서 파인다이닝이 왜 구조적으로 돈을 못 버는가에 대한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그걸 이제 보신 분들은 야, 저거 생각보다 많이 안 남다고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또 반박하는 댓글도 있는 거야. 야, 이 파인다이닝 하는 셰프들 보면 다 잘 살던데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5% 남는 거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셰프들 보면 다 잘 나가는데 이거 5, 8% 나오는 거 말이 되냐?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고 싶다. 일단은 방송에 나오는 셰프들은 가게를 하던 안 하던, 삼겹살집을 하던 분식집을 하던 파인다이닝을 하던 돈을 잘 벌어요. 출연료가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TV에 나온다라는 건 뭐죠? 이 사람이 명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명성을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 101 같은 데 가면 뭐 요리 강의, 그다음에 자기 얼굴 붙여가지고 파는 상품들, 거기에다 판매금에 대한 로열티가 다 들어오니까. 홈쇼핑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가적인 수입 또 얘기해드리자면, 최근에 그 흑백요리사 때문에 파인다이닝이 유명해져서 해외에 있는 셰프들을 불러가지고 호텔에서 뭐 해외 미슐링 스타 셰프 초청 디너 이래가지고 음식 티켓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행사가 되게 많아졌죠,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셰프님도 해외에 그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이런 티켓이 당연히 오고, 호텔 숙백에 출장료, 재료비 다 나와요. 그래서 출장해가지고 뭐 2박 3일 갔다 오는데 얼마, 그래가지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호텔에서 하는 거라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이 버는 거예요. 결코 이 매장에서 버는 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그리고 파인다이닝 5%, 8%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오너 셰프는 그 5%, 8%만 가져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오너 셰프도 본인 인건비가 다 있습니다, 사장들이. 내 인건비 플러스로 5에서 8%가 남는 거지, 내 인건비가 없는데 그거 가져가는 게 아니야. 기본 인건비가 보장이 되고 이제 남으면 남는 건데, 사실 파인다이닝을 하는 셰프들 중에 매장에서 남는 수익으로 내가 먹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5%, 8% 남는 돈이 대부분 다 까여요. 뭘로 까이느냐? 재투자로 다시 들어가요. 뭐 파인다이닝 이런 데는 한 3개월마다 메뉴 바꾸고 이러잖아요. 바꿀 때마다 특이한 접시를 쓰고 싶으면 그걸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파인다이닝에서 쓰는 접시는 막 접시 하나에 30만 원, 40만 원 이런 것들도 많이 씁니다.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샴페인 잔, 뭐 와인 잔 이런 것도 비싼 거는 되게 비싸거든요. 칼이나 이런 포크도 비싼 거 쓰고. 40석이 있어. 근데 메뉴가 코스 메뉴밖에 없어. 세 메뉴가 생겼는데 세 접시가 필요해. 그럼 접시를 40장을 사야 돼. 근데 40장을 살 순 없죠. 깨지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한 55장, 60장 정도를 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30만 원짜리 접시 60개 사면은 얼마죠? 1,800만 원이죠. 돈이 그런 데서 이제 들어가요. 보통 파인다이닝 열려면 지금은 접시랑 기물값, 그러니까 주방에서 쓰여지는 이런 재료들 다 빼고 홀에만 나가는 손님들이 쓰는 뭐 커피잔, 물컵, 와인글래스, 포크, 나이프, 접시들 따지면 못해도 한 2억 정도 들어갈걸요? 접시값만? 물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매장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인테리어에 뭐 3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냥 다반사예요. 한 70평 기준으로. 그건 이제 그 주방 설비 제외예요. 주방 이쁘게 꾸미려면은 다 새로 깔고 새 걸로 사고 이러면 거기도 한 2억 들어가거든요. 파인다이닝을 조금 제대로 하려면 못해도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냥 초도에 깔리는 금액만. 그리고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의자도 좋은 의자를 써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 끼에 7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은 테이스트가 되게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걸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자의 브랜드, 디자인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의자가 못해도 하나에 막
진짜 30만원, 싼 게 30만원인 거야. 그러면 40석이면은 이제값만 1200만원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거를 감가상각에 넣는다고? 왜냐면 안 넣는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넣어요. 왜냐면 이게 초도에 들어간 돈도 어차피 다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돈이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감가상각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인건비에다가 재료비에다가 임대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실제로 그거밖에 안 남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운영을 안 한 지는 한참 됐지만 파인다이닝을 10년 전 기준으로는 푸드 코스트가 35%였고요. 인건비가 30%였고 관리비 및 월세, 전기세 뭐 이런 게 30%였어요. 그래서 30, 30, 35 이래가지고 95%죠. 그래서 5% 남는 거예요. 근데 요새 거 한번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파인 다이닝 하는 그 동료들이나 이제 직장 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최근에 비율이 좀 바뀌었대요. 인건비가 거의 한 40%까지 올라가고 월세가 한 20%로 줄었대. 근데 푸드 코스트는 이제 그 셰프들마다 본인이 지키고 싶은 푸드 코스트가 있거든요. 푸드 코스트가 파인 다이닝이 30% 밑으로 내려가면 접시 굉장히 빈약해 보여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 넣어야 돼. 뭐 뿌리채소 하나를 더 넣던가, 뭐 가니쉬를 조금 더 넣던가, 사이드로 해줄 만한 뭐 빵 한 조각이라도 넣던가, 그러면 35%가 되고, 아 요것도 약간 좀 느낌이 좀 약한데 나는 조금 더 뭔가 나만의 시그니처 뭔가를 넣고 싶은데 한두 개 더 넣어. 그럼 막 40%까지 가고 이러는 거야. 실제로 매장에서 남는 돈은 진짜 없어요. 이게 뭐 제가 매장마다 다 푸드 코스트 자료 하나씩 내놔라 이래가지고 까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셰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다. 이걸로 뭐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 실제로는 돈 개 많이 버는데 뭐 5% 버는 걸로 서로 이 합의를 해가지고 얘기하기로 했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지. 파인다이닝 돈 안 되는 건 맞다. 실제로 파인다이닝 하다가 접히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번에 모수도 한번 접었다가 다시 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곳도 이렇게 장사를 쭉 운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장은 이제 그 저녁이 70만 원이야. 30명이 왔어. 그럼 저녁 매출만 2,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0일 영업하면 4억일 거 아니야. 4억에 5%면 2천만 원이긴 해. 적지 않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접시 한 세트 사는데 1,800만 원. 그 돈이 다 글로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다. 그거 남겨가지고 뭐 외제차 사고 그런 셰프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에 제가 진상 썰에서 얘기했는데, 매장에서 에르메스 커피잔 이런 거 쓰잖아요. 백에 넣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식기랑 커틀러리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그리고 파인다이닝 같은 곳은 화장실에도 좋은 향수를 갖다 놔요. 막 한 병에 막 20만 원, 30만 원 하는 향수들. 화장실 청소로 들어가 있잖아? 없어져. 이런 막 티스푼 좋은 것들 있잖아요. 막 에르메스 티스푼 이런 게 있어요. 막 40만 원짜리 이런 거. 가주가 없어져 있어. 그래서 요새 조금 이런 파인다이닝에 대한 그런 게 있길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달걀 한 알 1,000원이 넘는 나라. 한국에 손 벌렸다.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 달걀 한 개 가격이 1년 만에 53%가 올랐대. 일부 지역에서는 12개에 10달러. 요새 환율 기준으로 거의 12개에 16,000원이네요, 달걀이. 계란값이 올라서 이 암탉 렌트도 시작했대요. 이건 약간 좀 뭐하리나 싶은데, 미국의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직접 닭을 키우려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건 약간 좀 진짜 미국식 해결법 아니에요? 이에 계란을 낳는 암탉을 빌려주는 암탉 렌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근데 유럽도 이제 계란값이 오른데 13년 만에 최고치를 솟은 계란값의 원인으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많이 죽었대요. 근데 닭 같은 경우 먹는 닭은 금방 키우는데, 근데 알을 낳게 하는 산란용 닭은 6개월이 걸린대. 이 살처분한 거를 복구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거지. 그 6개월 기간에 이제 그 복구가 안 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수출했다는데 한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출하다가 또 조류 독감이 한국에 또 유행하면은 한국도 달걀값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극장이 하도 안 되니까 극장에서 낮잠 자실 분 구합니다. 메가박스에 리클라이너 좌석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안 되는 시간이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1시 반에서 1시는 거의 뭐 손님 없죠. 리클라이너 좌석을 1,000원에 2시간 1,000원이네요.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제가 미팅 같은 걸 가거나 이럴 때 1시간씩 꼭 비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은 1시간이 비면 그냥 근처 PC방 들어가지고 던닝을 하거든요. 좀 이제 피곤하고 이럴 때는 이런 데 들어가서 자도 나쁘지 않다. 미쳐버린 올리브영 실적 근황. 저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걸 안 사다 보니까 올리브영을 거의 갈 일이 없는데, 올리브영이 매출이 막 미친듯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관광인, 외국인 전부 올리브영 쇼핑백 들고 있네. 한 해 1,000만 명 지갑 여는 곳. 내수 같은 경우는 이 올리브영에서 주문하면 3시간에 도착하는 오늘 드림이란 게 있대요. 내일 아침도 아니고 시키면 오늘 온다. 마치 그 배민 배달 같은 그런 거죠.
해외 관광객들한테는 필수 코스로 포지정되면서 뭐야 이거 그런 거 같아요.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은 돈키호테 가가지고 발바닥 크림, 각질 제거 크림하고 허리에 붙이는 자기 파스랑 그런 거 사던 시절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이제는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은 일본 여행 가서 동전 파스 사는 사람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일본 여행 가면 그놈의 동전 파스랑 엄청 많이 사왔어.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아무튼 이번 주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끝.